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읽어주는 경제 리더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칩 황제 엔비디아가 자사 연례 개발자 행사 무대 위에서 딱 한 나라 이름을 꺼냈습니다. 삼성이 우리 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반도체판을 쥐락펴락하는 젠슨 황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거든요. 주식시장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하지만 진짜 거대한 자본들은 지금 이 순간 소리 없이 반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반도체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2026년 초반 대한민국의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0% 이상 폭증했거든요. 다들 이 숫자 보고 에이, 작년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기저효과지 하면서 애써 외면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휴가 껴서 조업일 수가 줄어든 달에도 수출이 더 늘었거든요. 쉬는 날이 많은 달에 오히려 숫자가 더 커졌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전 반도체 수출이 스마트폰 신제품 나오고 컴퓨터 교체 사이클에 맞춰 출렁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핸드폰 새로 살 때, 명절에 노트북 하나 장만할 때 수출이 좀 올라가는 시기였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를 사겠다고 줄을 선 쪽은 미국 빅테크 황제들이에요. AI 데이터 센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거든요. 직수기가 없다는 거죠.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AI 인프라를 하루라도 빨리 깔아야 경쟁에서 안 밀리니까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주문을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삼성증권은 이 흐름을 30년 만에 처음 보는 장기 대규모 정보기술 투자 사이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10년이에요. 참 10년. 여러분이 사회 초년생이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를 통틀어도 이런 사이클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지금 AI 시대의 핵심 공급자 자리를 완전히 틀어주고 있습니다. 대만과의 반도체 수출 경쟁에서도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지도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다시 그려지고 있는 순간, 바로 지금이 그 한가운데입니다. 이 흐름이 삼성전자 영업이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본론 들어갑니다. 젠슨 황이 무대 위에서 삼성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장면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2026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 세너제이에서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행사 GTC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AI 업계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그 무대 위에서 젠슨 황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삼성이 우리의 그록3 칩을 생산하고 있다.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르게 생산을 늘리고 있다. 삼성에게 정말 감사하다. 이게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실제로 첨단 칩 생산을 맡겼고 그 사실을 전 세계가 보는 무대에서 직접 공개한 거거든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번 GTC에서 삼성전자는 훨씬 더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AI 슈퍼컴퓨터 플랫폼 베라루빈에 모든 메모리와 스토리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지구상에 오직 삼성전자뿐이라고요. 메모리 공급사 중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HBM사, 소캠2, PM 이 세 가지를 모두 탑재한 실물을 전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차세대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공급자가 삼성전자 단 하나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AI 칩을 만드는 회사가 대한민국 기업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HBM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HBM은 쉽게 말씀드리면 AI가 쏟아내는 엄청난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나르기 위해 메모리 칩을 초고층 빌딩처럼 위로 쌓아 올린 최첨단 메모리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엔비디아 베라루빈을 공급하는 HBM사는 핀당 전송 속도가 초당 11.7기가비트를 달성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요구한 기준인 초당 10에서 11기가비트를 아예 뛰어넘은 거거든요. 경쟁사 제품보다 한 세배 앞선 성능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GTC에서 차세대 HBM사이도 전 세계 최초로 공개했는데요. 초당 16기가비트, 초당 4.0TB 대역폭입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전작보다 속도가 대폭 뛰어오른 겁니다. 이 기술이 다음 엔비디아 칩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삼성전자는 지금 엔비디아의 단순한 부품 공급사가 아닙니다. AI 패권 전쟁의 핵심 무기를 대한민국에서 독점 생산하는 생사 공동체가 된 겁니다. 애플이 삼성이 부른 가격에 군말 없이 사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정말 소름이 돋아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협상을 잘하는 회사가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애플이거든요. 부품사들 단가 후려치기로 악명이 자자한 회사입니다. 어떤 부품사가 납품 단가를 올려달라고 하면 애플은 그러면 거래 끊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그 애플이 최근에 삼성이 제시한 메모리 청구서에 군말 없이 사인했습니다. 이게 왜 일어났느냐? HBM 쪽에 생산 설비가 몰리면서 스마트폰이나 일반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범용 메모리 생산 라인이 사실상 말라붙었거든요. 물건은 필요한데 물건이 없는 거예요. 서버용 디램 가격이 전년 대비 95% 폭등했습니다. 일반 디램도 90% 가까이 올랐고요. 랜드 플래시도 40% 수직 상승했습니다. 다음 아이폰에 넣을 메모리가 없으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삼성이 부르는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사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 생태계 최3위 포식자 애플이 부품사 가격 통고에 고개를 숙인 겁니다.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거든요.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우위에 서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요자인 애플마저 고개를 숙인 거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디지타임스는 올해 삼성전자의 디램 영업이익률이 70%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랜드 플래시 영업이익률도 50% 안팎이고요. 공장 기계가 돌아가면 돌아가는 대로 원가 빼고 남은 막대한 현금이 그대로 삼성전자 금고에 꽂히고 있는 겁니다. 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찍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디램 영업이익률이 딱 이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그 시절과 같은 수익성 구간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파도였는데 지금은 해류거든요. 그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해드릴게요. 테슬라와 퀄컴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면서 빠지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이에요. 그동안 이 사업이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던 아픈 손가락이었거든요. 돌량 문제로 고객들을 대만 TSMC에 다 빼앗겼고 만년 적자의 짐이 전체 실적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시작은 TSMC의 오만함이었어요. 전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을 꽉 틀어진 TSMC가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 못해서 2027년까지 생산 라인을 꽉 잠가버렸습니다. 거기에 생산 단가까지 자비 없이 팍팍 올려버렸거든요.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거 보고 경악했죠. 이러다가 TSMC 한 곳에 목줄 잡히면 끝이겠다 싶으니까 공급망을 찢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AI 칩의 핵심 물량을 삼성 파운드리에 맡겼습니다. 인류의 모빌리티를 바꿀 가장 중요한 칩을 대한민국 공장에서 만들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GTC에서 젠승환이 직접 밝힌 것처럼 AI 추론 전용 칩 그록3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 90%를 장악한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 칩까지 대한민국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퀄컴도 돌아왔습니다. 과거에 삼성 파운드리를 떠났던 퀄컴이 차세대 스냅드래곤 물량을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한번 떠난 고객이 돌아왔다는 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공인 마크를 받은 것과 같거든요. 주문이 밀려오니까 공장이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니까 만년 적자였던 파운드리 사업부도 올해 안에 흑자 전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메모리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도 함께 실적에 보태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갤럭시 S26이 수직 계열화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유일한 회사라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어요?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직접 위탁 생산하고 그 반도체를 넣은 완제품 스마트폰까지 직접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지구상에 삼성전자 딱 하나뿐이거든요. 이걸 업계에서는 수직 계열화, 턴키 체제라고 부릅니다. 이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한꺼번에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리고 2026년에 그 불을 붙인 게 바로 갤럭시 S26 시리즈입니다.
이번 S26에는 에이전틱 AI가 탑재됐습니다. 에이전틱 AI가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명령을 안 해도 AI가 스스로 내 일상을 파악해서 먼저 처리해주는 기능이에요. 내 동선을 파악해서 일정을 관리하고 이메일 맥락을 읽어서 답장을 알아서 준비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 미리 감지해서 움직이는 거죠. 전 세계 소비자들이 이 경험에 열광하면서 역대 최고 사전 예약을 기록했습니다. 몇 년씩 폰을 안 바꾸고 버티던 사람들이 S26 나오니까 드디어 폰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터진다는 건 삼성전자 입장에서 메모리, 디스플레이, 모바일 사업부 세 곳이 동시에 돈을 버는 구조거든요. 자기 반도체를 자기 폰에 넣어서 파는 회사는 삼성전자 혼자니까요. 경쟁사가 같은 부품을 외부에서 사올 때 삼성전자는 자기 공장에서 만들어서 자기 제품에 넣습니다. 원가 절감과 품질 통제를 동시에 하는 거죠. 이 구조가 완전히 돌아가기 시작하면 메모리 혼자 달릴 때보다 훨씬 강력한 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도 만들고 완제품도 만드는 유일한 나라.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계산기를 잘못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증권사들이 2026년 1사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아세요? 가장 높게 부른 증권사가 32조 5천억 원이고 평균은 25조 원에서 28조 원 수준이에요. 근데 저는 이분들이 결정적인 걸 하나 놓치고 있다고 봅니다. 바로 영업 레버리지의 폭발력이거든요. 반도체 산업을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 치킨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킨집 차릴 때 인테리어, 튀김기, 냉장고 사는 초기 비용이 엄청나게 되잖아요. 근데 일단 가게가 차려지고 장사가 잘 되면요. 치킨 한 마리 더 튀기는데 드는 추가 비용은 닭값이랑 기름값밖에 없거든요. 반도체가 딱 이 구조예요. 처음에 공장 짓고 장비 넣을 때만 수십조 원이 깨지고 일단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제품 하나 더 만드는 원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95% 폭등해서 벌어들인 추가 수익은 원가로 빠져나가지 않고 사실상 전부 영업이익으로 꽂히는 거거든요. 디램 영업이익률 70%, 낸드 50%가 이 마법의 공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HBM사는 일반 디램보다 이익을 3배 이상 쓸어 담습니다. 비싼 게 더 많이 팔리는 믹스, 개선 효과까지 더해지면 수익성 그래프가 수직으로 꺾여 올라가는 거죠. 보수적으로 잡아도 1사분기 영업이익 30조 원을 가뿐히 넘기는 계산이 나오고요. 파운드리 흑자 전환 시너지까지 더해지면 시장이 예상하는 25조 원에서 32조 원 구간을 훨씬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2026년 연간으로 가면요. 대신증권이 242조 원을 제시했고 키움증권은 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도 113조 원을 내다봤고요. 가장 보수적인 증권사조차 연간 100조 원을 훌쩍 넘는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 실적을 찍었던 2022년 연간 영업이익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숫자거든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이 거대한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 실감을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건 파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에이, 이거 그냥 타이밍 좋아서 잠깐 터진 사이클 아냐? 조금 있으면 또 꺼지는 거 아냐? 단언컨대 이번은 다릅니다.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과거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사람들이 폰 바꾸고 컴퓨터 바꾸는 주기에 따라 출렁했습니다.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파도가 쳐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엔 공급 과잉으로 홍역을 치르는 패턴이 반복됐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이 강대국들이 앞으로 최소 5년에서 10년 동안 AI 인프라 구축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이미 도장을 찍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그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메모리 수요는 단 1%도 꺾이지 않아요. 실제로 세계 낸드 컨트롤러 1위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AI 서버 수요가 2030년 이후까지 공급난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3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4년 뒤거든요. 4년 동안 이 흐름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사이클은 대한민국이 공급자 우위에 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러 다니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사겠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앞에서 줄을 서는 구조거든요. 물건이 없으니까요. 중국에서는 디램이 금보다 구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강한 이 시장에서 최대 생산 능력을 가진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 관세 장벽이라든가 수출 규제 같은 변수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건 고속도로 달리다 만나는 자갈돌이에요. 자갈돌 피하겠다고 고속도로 흐름 자체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시대,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기회를 손에 쥐는 분과 놓치는 분이 나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특정 주식을 사라 팔라 하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역사적인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냐? 이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50대, 60대, 70대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2097년 IMF,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를 다 겪어오셨잖아요. 그때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은 분들이 있었고 기회인 줄 몰라서 흘려보낸 분들도 있었죠. 지금 삼성전자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요. 2025년 4사분기 영업이익이 20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국내 기업 역사상 첫 분기 20조 원 시대를 연 거거든요. 2026년 1사분기는 그 숫자를 훨씬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고돼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역대 최고 실적 경신이 기정사실에 가깝고요. 그러면 주가는 어떠냐? 2026년 3월 기준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가 22만 8,500원인데 현재 주가와의 괴리가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실적은 역대급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그걸 다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키움증권은 목표 주가 26만 원, 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2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최근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242조 원으로 대폭 올리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죠. 여러분이 직접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본인의 자산 상황과 투자 성향에 맞게 분할 접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번에 몰빵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위험하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 이 구조적 흐름을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가 AI 시대의 핵심 공급자로 올라선 이 역사적인 순간, 삼성전자가 20조 원 분기이익을 넘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 흐름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방향을 제대로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반발짝 앞서 계신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데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이정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